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 특강의 이용주입니다. 자, 2017년 6월 10일 토익 정기고사를 대비하는 또 한 번의 적중 특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상황은요.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오늘의 적중 특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적중 특강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어 동사를 분석하고 자세하게 문제의 정답을 도출하기보다는 그들이 심어놓은 결정적인 단서를 빨리 찾고 정답을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오늘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1번 문제입니다. 선택지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해석은 필요 없는 문제다. 빠르게 인식하시고요. 빈칸 앞쪽에 관사와 형용사, 이 두 단어의 공통 분모는 바로 명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형태적으로 명사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렇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entrance, entrant, 그죠? entrant. 하나는 출입구란 뜻이고요. 하나는 경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라는 뜻이에요. 자, 결국 사람의 뜻이냐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인데 주변 문맥을 조금만 더 빌려보자고요. located near, 어디 근처에. 이것은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지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C번의 entrant를 오답으로 제거한다면 바로 B번의 entrance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the main entrance 하면 우리가 정문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어구가 될 것입니다. 해석 필요 없이 빠르게 정답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B번이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역시 선택지는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아까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의 주변 문맥에서 단서를 찾아내셔야 되는 건데 비동사. 토익에서 비동사보다 더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가 과연 있을까요? 항상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지에서 형용사의 형태만 알고 계신다면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C번의 necessary. 답은 C번이 되겠죠. 자,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린다면 비동사 뒤쪽에 빈칸이 뚫려 있는데 빈칸 뒤쪽에 형용사를 이렇게 제시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정답이 된다. 즉 비동사 뒷자리에 빈칸이라는 공통적인 부모는 있습니다만 빈칸 뒤쪽에 나오는 성분에 따라서 정답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C번이에요. 자, 103번. 역시 형태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빈칸 앞과 뒤쪽에 맥락의 파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항상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많이 파악을 하시는데 여러분 꼭 주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문장에서 동사를 찾게 되면 동사 앞에 주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구조를 파악할 때는 조금 간소화시켜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동사가 있다면 그 앞에 주어가 있을 것은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빈칸 앞쪽에 place them, 동사와 목적어 보여주고 빈칸이 뚫렸구나. 자, 이런 식으로 짧게 구조를 도식화시킨다면 바로 이 자리는 주절이라는 것이 끝나고 나서 부연적인 설명을 하는 공간이겠죠.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동사와 목적어, 모든 문장 성분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 뒤쪽에 빈칸이 뚫린다면 이 자리는 언제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이다.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C번의 strategically가 되고요. 해석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전략적으로 이 단어가 누구를 꾸미고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위치시키다. 이 동사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사와 목적어가 보이고 빈칸이 뚫리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이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선택지의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브라는 동사 하나를 갖고 시제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읽고 해석해야 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시제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만 찾는다면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실제 시험에 응하셔야 되겠죠. 자, 앞쪽에서 starting next 딱 이 한 단어를 보고 저는 이 will이라는 단어와 매치가 되었구나. 정답은 A번이 되겠죠. 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쉬운 문제도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쉬운 문제는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조금 더 보태서 천천히 자세하게 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답은 A번. 자, 10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open, 동사 open을 공통 분모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쪽과 뒤쪽의 형태적인 변화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장의 구조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구조를 파악할 때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컴마입니다. 컴마를 중심으로 앞쪽과 뒤쪽, 컴마를 중심으로 앞쪽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컴마 뒤쪽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뒤쪽에 주어 동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쪽이 주절이라는 얘기죠. 주절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절 바깥쪽에 또 동사가 오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겠군요.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와 분사 구문 이 두 가지는 정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구별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결책을 드린다면 주절보다 앞쪽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을 때 그 해석은 딱 한 가지로 거의 고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in order 요거를 붙여서 투부정사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제 목적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창문을 열기 위해서 이 해석 하나로 보통 고정된 반면에 ing 형태로 끝나고 있는 분사 구문은 해석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시간, 양보, 조건 등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목적의 해석만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의 잣대를 A번과 C번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창문을 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들어맞는다면 C번이고요. 창문을 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들어맞지 않는다면 A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얘기겠죠. 뒤쪽에 골드버그 씨는 delighted to feel a cool summer breeze. 자, 신선한, 그죠? 네, 시원한 그 여름바람을 맞으면서 기분이 좋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게 창문을 열기 위해서라는 목적과 해석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창문을 열고 나니 이렇게 느꼈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A번입니다. 정리해 두세요. 주절 앞에 빈칸이 뚫렸다면 분사구문과 투부정사 정답 가능한데 그 구별 방법은 딱 하나.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간단하고 심플한 기준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06번 문제 볼까요? 서로 다른 의미의 형용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이 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 다 읽고 나서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고르려고 하신다면 출제 기관의 방향을 아직은 잘 못 잡으신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해석보다는 빈칸 주변에 단서를 이용해서 정답을 고르도록 더 자주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투부정사와 평소에 친한 단어를 네가 혹시 알고 있니? 이런 의도를 한번 캐치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eager to. 뭐뭐를 하고 싶어 염원하고 안달이 나 있다.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B번은 투부정사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A번과 D번은 동명사랑 또 굉장히 친한 단어고요. devoted는 무엇에 헌신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to가 전치사로서의 to하고 친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투부정사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형용사는 B번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빈칸 뒤쪽에 투부정사나 ing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이것은 해석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결합성에 대한 이해를 묻겠다는 것. 바로 그들의 출제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저는 정답을 고르는 것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정답이 됐을 때 그들이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출제 기관에서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킬 만한 오답을 반드시 선택지에다가 추가를 한다는 것이겠죠. 이 4개의 선택지 중에서 C번과 D번의 여러분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시제와 관련된 부사는 CD번입니다. 그리고 A번과 B번은 공통 분모가 없다는 거죠. 자, 바로 잘은 모르겠으나 4가지 중에서 CD번을 시제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군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편하다는 거죠. 왜 4개의 선택지 중에 C번과 D번 이 두 단어에 공통적인 시제라는 특징을 부여했을까? 나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마련한 장치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currently, 현재, previously, 과거. 빈칸 앞쪽과 뒤쪽에 시제적인 단서를 이용해 봤더니 이건 과거 동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C번이 아니라 D번이 된다는 거죠. 단순한 정답보다는 그들이 오답을 만들어내는 원리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답은 D번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는 전치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치사. 누군가보다 앞에 위치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게 전치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 month라는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six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단순한 시점이기보다는 기간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 앞에 잘 붙는 전치사. 너 혹시 알고 있니? 바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겠죠. 오늘의 정답은 바로 D번의 within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내에라고 의미로만 다가가셨다면 오늘부터는 within 30 days, within 6 months. 보통 숫자가 포함된 기간의 명사들과 자주 어울리는 전치사였구나. 토익에서 출제되는 그 패턴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내에라고 하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단순한 의미로서 머무르지 마시고 출제 경향에 맞게 그 이해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치사들은 왜 정답이 될 수 없을까요? 숫자가 포함된 기간과 어울리지 않는 전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 다른 의미의 명사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단어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명사를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개울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을 때 여기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만약에 그림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꽃, 그죠? 네, 꽃이나 나무 등이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컴퓨터, 게임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누가 될까요? 주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꽃이나 나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이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 빈칸에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그렇다면 이 주변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의 정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장치를 심어놨다는 거겠죠. 바로 오늘의 결정적인 단서는요. 바로 피드백이라는 단어입니다. 피드백이라는 단어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얻는 의견이나 견해를 뜻하는 단어겠죠. 자, 10명의 패널들로부터 얻은 그 피드백, 의견과 견해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견과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 바로 시각 혹은 관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D번의 perspective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역시 기억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perspective라는 단어는요. 시각, 관점 이런 단어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한 그림 속에 있는 단어. 이쪽에는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옆에는 opinion, idea, perspective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단어들을 한꺼번에 외워내시는 것이 사실 어휘학습에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선택지에 공통적인 분모를 일단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면 얘네들 갖고 정답을 고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가 most야, as야, 안 붙인 거야, 뭐야? 요걸 갖고 오늘은 묻겠다는 겁니다. 바로 비교급과 최상급, 이 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한 학습을 해보셨다면 as가 정답이면 as가 나올 것이고 뭐가 정답이면 then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짝들의 파악이라는 것으로 빨리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빈칸 뒤쪽에 나와 있는 then. 정답은 누굴까요? more likely.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사실 선택지만 봐도 문제를 읽기 전에 선택지만 봐도 이 문제가 가정법 문제라는 느낌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왜? would have, pp, should have, were 이런 단어들은 가정법 이외의 문장에서는 절대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if라는 단서를 통해서 가정법임을 인지하고 컴마 뒤쪽에 명령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럴 때 자주 썼던 동사 시제가 뭐였더라?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빅토리 RC 스타트와 또 베이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강좌에서 가정법에 대한 정리는 이미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도식화 시켜본다면 if 다음에 should를 포함한 동사 원형의 시제가 나오고 뒤쪽에 please를 수반한 명령법이 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정법 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손함과 희박한 가능성 이러한 의미들을 보통 내포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f와 명령법이 보인다. 그러면 가정법이라는 틀 안에서 B번을 정답으로 골라내는 것은 사전 지식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저 가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가정법은 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사실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만 봐도요.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인가 사실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오브가 들어있는 단어들이 3개고요. with가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예요. 그럼 전치사 중에 오브냐 with냐 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those, them. 단수의 대명사 that과 복수의 those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맥상 어떤 단어가 정답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performance test,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겠죠. 성능 검사를 했더니 데디아라는 결과가 나왔다더라. 연비, 새로 나온 electric car, 전기 자동차의 fuel efficiency, 연비라고 보통 하죠. 연료 효율성이니까 연비는 이전 모델보다 어떻게 됐다? 더 좋았다, 초과했다. 이 성능이 이것을 초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단어가 누굴 받았을까요? The new TX for electric car, the previous model. 이 두 단어는 지금 서로 비교되는 대상이고요. 앞에 요런 단어가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 일단 아시겠어요? 일단 오브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고요. fuel efficiency, 단수 명사잖아요. 단수 명사를 받을 만한 단어는 누가 좋을까요? that하고 that. 이렇게 두 개로 압축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with가 붙어야 될 것인가 안 붙어야 될 것인가? exceed란 단어는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절대 with가 붙을 일이 없다는 거겠죠. 오늘의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A번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단수명사 of가 나온다면 뒤쪽엔 that of라는 형태가 나와야 되겠고요. 앞에 복수명사 of가 나오면 그땐 those of가 나옵니다. 다만 이 with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여러분
동사가 이런 compare 같은 단어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with 같은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3번. 선택지가 관계대명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온 선행사에 대한 파악과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의 분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director. 보통 이사라는 직책을 가리키는 거죠. 디렉터 일단 사람 명사 아닌가요? 그리고 뒤쪽에는 will work,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 선행사를 받으며 주격으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 누구일까? 정답은 후가 되겠죠. 자, 114번. 아마 느끼셨겠지만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제일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선택지에 대한 파악이죠. 선택지를 보고 어떻게 정답을 골라낼지 감을 잡은 다음에 이제 선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앞쪽에 나돈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돈니.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워보셨던 등위 상관 접속사. 나돈니 A but also B. 나돈니? 너의 짝을 어디다 놔뒀니? 네, 뒤에 있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but also. 이렇게 정답을 고르신다면 애초부터 해석하지 않고서도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 주의해야 될 문제겠죠.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reasons,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렸다면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겠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비율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또 빅데이터를 저희가 근거해서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책과 강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가 정답되는 확률은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도 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10% 정도는 있어요. 이걸 복합명사라고 하죠. 100%를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얼마 안 되는 복합명사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외우지 않은 것들은 형용사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유추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바로 오늘의 정답은 안전상의 이유, 바로 이 10%에 해당되는 복합명사였다는 얘기죠. Safety reason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afety gear, 안전장비.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문제.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앞서 제가 그랬죠. 정답이 뭔진 몰라도 뭔가 혼동이 되는 두 단어가 보인다면 그게 정답의 군이겠구나. 어떤 단어가 오늘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 단어.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 그럼 얘네가 여기다가 장치를 심어놓은 거구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 어디 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every란 단어는 절대 복수명사하고 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지운다면 바로 정답이 A번이 나오겠죠. 정리를 한다면 올 뒤에는 가산명사의 복수 형태가 올 수 있으나 every 뒤에는 가산명사가 단수형밖에 오지 못한다는 점이죠. 보세요. 그들이 정답을 낼 때 오답은 뭔가 비슷하거나 유사해서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할 만한 선택지를 꼭 구성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두 단어는 접속사고요. 이 두 단어는 전치사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뒤쪽에 명사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사가 정답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for하고 from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엇으로 고를 것인가? 처음부터 뒤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해석과 의미 파악보다는 결합성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always, 바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상이라는 뜻인데 항상 뭐뭐에 대한 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always for 이렇게 씁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해석한다고 해서 for를 느끼기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무슨 상, 뭐뭐에 대한 상이라고 할 때는 always for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들의 teaching ability, 그죠? 가르치는 능력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4개의 선택지가 전혀 알 수 없는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의 선택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빈칸 앞뒤를 바라보는 습관, 처음부터 꼭 다 읽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 두 단어하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자주 사용되는 단어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바로 A번에 have yet to. 뭐뭐 해야 되는데 아직 뭐뭐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정답되는 단어예요. 선생님 그러면 B, C, D번은 왜 정답이 안 되나요? 애초부터 표현법의 일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너, 나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문제야. 근데 뒤에다가 뭐 이렇게 써볼게요. 라면 이름이나 뭐 동물 이름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헷갈리는 건 아니시겠죠? 너구리잖아, 너구리. 근데 왜 너구리일까요? 원래 이게 하나의 덩어리였기 때문인 겁니다. 역시 결합성을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A번이에요. 다음 문제.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이 suggest라는 단어입니다. 제안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됨과 동시에 데디아에서는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음을 알리는 신호예요. 과거 우리가 전쟁에 났을 때 뭐 봉화라든지 뭐 이렇게 화살 같은 거 쏘면서 전쟁이다 뭐 이런 거를 알렸지 않습니까? 이 서제스트에서 그 신호탄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디아에 should가 숨어 있어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should가 숨어 있다면 뒤쪽에는 원형 동사 나와야 되겠죠. 원형 동사 두 개 있어요. 근데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 수동태는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능동태는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목적어 없어요. 정답은 D번.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suggest를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셨다. 이 문제는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단서를 포착하는 능력, 그 순간적인 캐치력이라는 것이 사실 점수와 굉장히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접속사가 3개고 부정사가 하나예요. 뒤쪽에 동사 원형이 없다면 정답이 일단 될 수 없는데 이러한 접속사들의 구별 방법은 해석보다는 그들의 패턴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so that이라는 접속사,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리키는데 언제나 조동사의 패턴을 포함시켜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if나 because는 그 절 안에 조동사가 포함되는 것을 꼭 고정적인 요소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조동사와의 결합성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6월 10일 실제 시험장에서 주어 동사를 분석하고 자세히 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보고 그들이 심어놓은 단서를 통해서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실질적인 토익 학습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